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토요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덥고 습하고 힘든 또 여름을 보내야 할 것 같네요. 비 한 방울 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가짜가 아니라 그 진짜는 떨어져 있을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진실로 나에게 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고 싶다면 잠시 한번 떨어져 지내 보세요. 떨어져 지내 보면은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잠시 떨어져 있어 보니까 그다지 별로 생각도 나지 않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지나가는 인연일 뿐인 거죠. 떨어져 지내보니까 계속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주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던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대로 떨어져 지내보니까 그다지 생각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고 가끔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렸던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산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산 속에 있지 말고 이 산 밖으로 나와야 하듯이 그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보다는 잠시 떨어져 멀리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좀 어디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야기해 준 것을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한번 실천을 해본다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그 디바이스 솔루션이죠. DS. 그 디바이스 솔루션이 보니까 올해 상반기 성과급이 최대 월 기본급의 25%로 책정이 됐더라. 25%. 참 본인들도 답답할 겁니다. 파운드리 사업 부진과 낸드 플래시 업황의 둔화로 성과급 규모가 대폭 축소된 거죠. 삼성은 4일날 오전 사내망을 통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 TAI 지급률을 공지했는데 지급일은 오는 8일이라고 합니다. TAI는 삼성전자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인데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소속 사업 부분과 이 사업부 평가를 합쳐서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을 해요. 삼성전자 DS 부분의 기본급의 0에서 25%가 공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업부별 지급률을 보니까 메모리 사업부가 한 25% 됩니다. 25%, 시스템 에러사이 12.5%, 반도체 연구소가 한 12.5% 되네요. 그리고 파운드리가 빵 프로, 파운드리는 없네요. 디바이스 부분의 경우 영상 디스플레이하고 생활가전 사업부 각각 월 기본급의 37.5 그리고 50%를 받을 것으로 공지됐습니다. 모바일 경험 사업부는 올해 1분기에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가 좀 약간 호조를 보였잖아요. 사업부 중에 가장 높은 지급률인 75%가 책정이 됐습니다. 삼성은 오는 8일에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이달 말 공개된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00% 이상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은가 봅니다. SK 하이닉스가 그 에이직이죠. 에이직 이 주문형 반도체인데 이 에이직을 만드는 글로벌 빅테크 대상 HBM 공급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더라.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UBS. 이 UBS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 보고서는 SK하이닉스가 아마존 웹서비스의 자체 AI 가속기죠.
이 트레이니움 2.5하고 이 트레이니움 3에 들어가는 8단 HBM3E 그 물량을 100% 확보했다고 했어요. 보고서는 또 SK하이닉스가 구글이 개발 중인 AI 칩이죠. TPU V7P에 들어가는 12단 HBM3의 1차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TPU V7E는 SK하이닉스가 단독으로 공급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빅테크는 엔비디아의 값비싼 AI 가속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그리고 AI직 그 칩에도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처럼 빠른 연산을 돕기 위해서 HBM이 탑재가 됩니다. 당초 AI직 시장이 커지면서 현재 엔비디아의 그 상당 부분 물량을 의존하고 있는 글로벌 HBM 제조사의 그 저변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이번 보고서에서 에이직 시장에서도 하이닉스의 우위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글로벌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의 현재 점유율은 약 50%입니다. HBM 시장 2등은 삼성전자가 30%, 3위 마이크론이 20% 이렇게 보고 있네요. 보고서는 그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랑 내년분에 그 HBM 납품 협상을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트럼프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많습니다. 또 뭐 이웃집 소식이기도 한데 트럼프가 이번에 그 최대 국정 과제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이게 뭐냐? OBBA라고 합니다. 일명 법안이 오빠라고요. 오빠. OBBA 오빠. 하여튼 의회 의결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서 자동차 산업은 셈법이 복잡해졌는데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데다가 이미 품목별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반면에 반도체하고 배터리 업계는 조심스럽게 기대감도 드러내고 있더라. 이 법안을 보니까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이거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에 주어졌던 모든 세액 공제를 조기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혜택은 당초 2032년까지 유지될 전망이었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올해 9월 30일 종료 기한이 앞당겨졌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미국에서 약 12만 대 전기차를 판매해가지고 테슬라에 이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 2등을 기록을 했는데 이들 차량이 받을 수 있었던 그 대당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올해 모두 받는 것으로 가정하니까 약 9억 달러 정도 됩니다. 지난 4월 초에 발효된 자동차 품목별 관세 25% 영향도 여전하고 현대차 그룹은 가격 동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 내 여유 재고가 이달 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관세 비용을 회사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하네요. 떠안아야 한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미국 현지화율 상승을 통해서 일부 관세 저감 효과 외에 이 조지아 신공장의 그 가동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별로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9월 30일 시효까지 최대한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려고 시도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 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입니다. 이 법안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새로 만들 경우 기업에 주는 세액 공제율을 25에서 35%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요. 미국 내에서 반도체 연구 개발에 이 사용한 지출은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는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좋은 소식인 건 틀림없다. 이러면서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서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법원에 명시된 세액 공제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정부로부터 이 받기로 약속돼 있던 보조금과 관계없이 주어질지 아니면은 다른 조건이 덧붙게 될지 등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